EBS 평생학교 여행 가기 전에 시리즈 전북 여행 가기 전에 군산 1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숨은 보석 같은 가치를 끌어올려주는 로컬 컨텐츠 기획자 안은금주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작정하고 수탈의 기지로 삼았던 곳, 그래서 항구를 만들었던 곳, 그래서 이 넓은 평야가 주는 보석 같은 이 쌀과 보리가 오히려 전쟁의 빌미가 되어서 뺏겼던 지역, 그게 바로 군산 역사의 시작입니다. 근데 군산은 워낙 산업단지도 들어서 있고 관광지로도 좀 유명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묻혀서 와, 우리 쌀과 보리가 군산에서 최대로 많이 생산된다고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평야가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 군산이요, 조선시대 때부터 간척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원래 면적은 지금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면적을 넓혀가지고 이 곡창지대를 만든 거죠. 이 근대 역사가 되는 그 시점에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군산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1899년도에 군산항이 개항이 됩니다. 그리고 오사카와 직항로가 개설이 되고요. 그 당시 말은 교육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수탈의 이제 근거, 수탈의 가속화를 하기 위한 어떤 거점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평야에서 나중에 역사가 뒤바뀌고 나서 수탈을 더 가속하기 위해서 이 대전에서부터 목포를 연결하는 철도 261km에 해당되는 철도가 건설이 됩니다. 그게 1914년도입니다. 그러면서 익산에서 군산으로 이어지는 또 철로가 생기고 거기에 인피역이 있는 거고요. 인피역은요, 1912년도에 지어진 군산선의 간이역으로 개통됩니다. 이곳은 화물열차가 해방이 넘어서면서 전주와 이 군산 간의 사람들을 출근열차가 되기도 하고요. 이 출근열차가 나중에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끊어지면서 2010년 이후가 되면서 관광열차, 관광지역이 되다가 2018년쯤인가요? 그때 폐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근대문화유산의 유적지처럼 이 인피역을 여러분들은 관광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해가 이렇게 질 때 제가 인피역을 방문을 했어요. 은행이 한창 이렇게 노랗게 익어갈 때쯤인데요. 그래서 인피역이 좀 더 달리 보였어요. 그 황금곡식이 열리고 있는 이 가을에 우리는 군산 사람들은 오히려 배를 곪고 이렇게 황금의 쌀들이 이 역을 통해서 수탈이 됐구나. 그 당시에 이 역사적인 한 장면들을 동상으로 또는 지역의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피역을 지나면요, 주변이 전부 다 논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논밭이 달리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꼭 한번 가셔야 될 곳이 바로 이영춘 가옥이라는 곳입니다. 이영춘 선생님은요, 근대 시대 때 의학 공부를 배워온 조선인의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초대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의사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에서도 사실은 뭐 있어도 되고요. 서울에 한양에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수식어, 화려한 돈을 벌 기회를 다 뿌리치고 어디로 가냐면 구마모토 농장, 그 당시에 이제 이 군산을 점유하고 있던 일본 대지주의 진료소 소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구마모토 리에의 그때 당시 본인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는요, 거의 1000만 평이고요. 이 1000만 평은 여의도의 10배 면적입니다. 그리고 농장의 소장농,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은 3000가구에 2만 명이 넘어갑니다. 오,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다치면 쌀을 수확하거나 하는데 엄청난 피해가 생기니까 진료소가 있어야 되고 진료소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영춘 선생님이 당시에 구마모토 리에가 별장처럼 사용하던 거기서 이제 농민들을 진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군산만이었을까? 아니요. 정읍과 익산과 그 지역 호남 평야를 전부 다 자전거를 타면서 누볐던 거죠. 내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본인이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그렇게 뭐 사장이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집을 지었을 때 별장처럼 지었을 때 으리으리하게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일본에서 좋다라고 하는 목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집을 지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벽난로도 있어요. 유럽식, 그때 당시 일본 그 대지주들은 유럽풍을 또 선호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일본식으로 다다미처럼 짓기도 하지만 한쪽 거실이나 응접실은 유럽풍처럼 지어서 뭐 손님을 맞는 공간도 그렇게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족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서 이 평생을 한국의 의료 또는 진료, 예방학의 선구자적인 업적을 많이 남기십니다. 예방의학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시도를 하기도 하셨고요. 학교마다 양호실과 양호 선생님을 보급하자라고 했던 것도 이영춘 선생님의 이곳에서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의 아버지다, 이런 별명이 있으시고요. 한국의 슈바이처 선생님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점유한 일본인들이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고장을 집터를 만들었던 곳이 바로 지금의 군산항, 내항 그 앞에 구도심을 이루는 곳입니다. 여기는 신도시다 보니까 100년 전에는 없던 자리에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쌀이 교역하던 장소였잖아요. 그러니 전국에서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이 밥이 없고 전부 다 수탈이 되니까 배가 고픈데 일은 해야 되는데 어디로 몰려들겠습니까?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러니 군산 드림을 꿈꾸면서 쌀을 나르는 사람, 배에 쌀을 실는 사람, 이렇게 일용직과 같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렸다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은 쌀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보급 형태로 나눠주는 것은 거의 보리, 꽁보리에 해당되고, 그나마 꽁보리에도 막 돌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먹지 못하는 것들이 막 섞여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군산분들은요, 이 보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쌀과 보리를 생산하는 상위 지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김제, 익산, 군산, 이 엎치락뒤치락 최대 공유 생산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이 평야지대를 다니면서 쌀과 보리가 1년에 2번 황금 들판, 초록 들판을 만드는 풍경도 절경이루지만, 군산에서 흰찰 쌀보리라는 품종이 매우 유명합니다. 아마 신동진 쌀 품종은 많이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흰찰 쌀보리 그건 뭐지? 라고 싶을 거예요. 희고 찰지고 쌀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보리다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신품종인데요. 워낙 쫄깃하고 찰기 있고 향기가 좋아서 한 번 드신 분들은 계속 드실 정도로 인기 만점이고요. 군산 분들은요, 일제강점기 때 그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제과 제빵 기술이 많이 보급이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빵집들에서도 이 흰찰쌀보리 가루를 가지고 100% 케이크, 카스테라, 뭐 빵을 만드는 기술자분들도 많이 있고, 그 빵들이 유명해져서 줄을 서서 먹는 빵집들, 로컬 빵집들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밥으로 밥을 해서 파는 한정식집, 식당들도 꽤 있는데요. 뭐 청국장 보리밥 드시러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흰찰쌀 보리밥을 가지고 군산의 맛, 군산의 평야지대의 밥상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가슴이 아팠던 보리가 기능성 식재료로 건강한 보리 형태로 품종이 개발돼서 이제는 그때를 추억하면서 또는 즐겨서 먹을 수 있는 보리밥으로 변신을 했고, 이 보리가 주는 기능성 물질들이 요즘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군산분들은 보리 맥걸리를 만들기도 하고, 흰찰쌀 보리만 100% 이 가루를만 가지고 케이크도 만들고 카스테라도 만들고, 그래서 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글루텐 함량이 없기 때문에 소화가 잘 돼서 일부러 이 빵을 찾으러 먹으러 또는 택배로 배달받은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산의 여행을 보리너리 투어다라고 이름을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또 독특한 식문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주조장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은 동네마다 막걸리 양조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조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인들이 주세법이라고 만들어서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집집마다 제사 때 쓰려고 빚는 술, 가양주 빚는 걸 전부 다 금지를 시켰죠. 그리고 마을마다 있던 막걸리 공장도 금지를 시켰어요. 그렇게 허가받은 곳에만 술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하니까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그때 주조장에서 사케, 일본의 그 술, 우리로 치면 이 청주가 나옵니다. 이 청주의 찌꺼기가 술지겜인데요. 물론 술찌꺼기, 술을 빚고 남은 찌꺼기가 이제 술지겜인데 그 중에서도 고순도의 쌀을 가지고 술을 빚고 남은 이 지게미는, 술지게미는 굉장히 귀한 재료죠. 이거를 만약에 버리는 거를 받아다가 군산 사람들은 이 장아찌를 만듭니다. 바로 주박장아찌입니다. 이 주박장아찌는요, 술을 빚고 남은 술지게미, 찌꺼기를 가지고 이 절임 채소, 소금에 절인 채소를 묻어다가 발효시키는 반찬인데요. 근대 시대 때 사실 일본 지주들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 장아찌가 지금의 군산의 장아찌, 주박장아찌 맛하고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전파된 술 문화, 한국에서 전파된 술지게미 장아찌가 다시 근대 시대 때 변화된 레시피로 지금의 군산 사람들한테 다시 온 거죠. 군산에 만약에 밥을 드시러 가시거나 조금 고급진 식당을 가시거나 그러면은 이 주박장아찌가 항상 상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귀하고 고급 반찬이거든요. 그리고 이 맛은요, 이 살아있는 미생물이 많이 있는 반찬, 발효된 어떻게 보면 장아찌다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입맛이 없을 때 이렇게 밥에 물 말아서 드실 때 이 장아찌 한 점이면 반찬, 다른 반찬 없이도 밥 한 수를 금방 드실 수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꼭 찾는 반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군산 분들한테 주박장아찌는 군산인들이 그냥 100년 사이에 군산화된 정말 매일 몇 끼마다 올라오는 특별한 반찬이 된 거죠. 다음 편에서는요, 이제 근대 시대로 넘어와서 군산의 구도심에서 펼쳐지는 또 이야기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